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섹터가 AI 버블론과 맞물려 전반기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ETF 주가 하락률은 1위에서 20위가 모두 반도체 상품일 정도로 이 섹터의 낙폭이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이들 상품은 지난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이 낙폭을 키우면서 일주일 기준으로도 최대 22%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ETF 가운데 수익률 최하위는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으로 35.24% 하락했습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는 마이너스 33.77%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주요 구성 항목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채권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일제히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탈출한 돈이 채권으로 쏠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33%포인트 내린 연 2.80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중 최저치입니다. 10년물 금리도 연 2.878%로 0.09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131%포인트, 0.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해외에 매각했던 화장품 브랜드 운영사 고운세상 코스메틱이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기초 제품으로 잘 알려진 화장품 브랜드 닥터지의 운용사로 6년 전 스위스 최대 유통기업 미그로스 그룹에 매각된 바가 있습니다. 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모회사인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 미벨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매도자인 미그로스 측은 고운세상 코스메틱이 미벨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회사를 통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분리 매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브랜드 닥터지가 국내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보유한 만큼 국내 유통회사와 화장품 회사 등이 인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매도 폭탄을 맞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67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빅2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0% 밀리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의 매도 물량이 속출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를 우려하게 하는 징후들이 거듭 포착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된 모습이죠. 지금 당장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큰 폭의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상승 추세대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하락이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장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서도 왈구왈부했지만 가장 큰 이유로 계속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를 계속 꺼집어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과하다, 과도하다, 비이상적이다, 폭력적이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죠.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따가 시장 얘기할 때에서 좀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하락폭이 역대 또 최대라는 또 그런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은 더 이상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큰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의 시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누구나 이 강연을 시청해 볼 수 있으니까요. 강연을 시청하시면서 시황도 자세하게 들어보시고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접수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가나 뭐 증권사나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도 왜 빠졌다라는 이유에 딱히, 왜냐면 과거에서는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유럽 신용 위기 얘기 나오면서 그게 도화선이 뭐 처음에서는 뭐 그리스서부터 해서 그다음 뭐 이탈리아도 망한다, 스위스도 망한다, 뭐 헝가리도 망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과거에 뭐 9.11 테러처럼 뭔가 그런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의 뭐 쌍둥이 빌딩이 그쵸? 충격과 도가니 속에서 뭐 이런 이슈도 아니고 지금 딱히 이게 나오는 게 미국 경기 침체라는 것인데, 물론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상황이 또 확전이 될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칩에 대해서 블랙웰 최신 칩에 대해서 약간 불량률이 나왔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출시가 지연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악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보완을 하거나 어차피 칩이잖아. 어차피 블랙웰 이후에서 다른 것도 나올 거고. 어쨌든 그런 이슈들 아니면은 또 시장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엔캐리 자금, 이제 회수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일본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싸게 엔화를 가지고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뭐 빠져나간다. 뭐 다들 이유들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또 투자가 들어갈 거고, 뭐 미국의 그 경기 침체 이슈들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게 되면 뭐 경기 침체 얘기가 우리가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5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 그 당시 2014년도에 와서 2016년도 여기서 2년 정도 있고 나서 그때 이제 타방송을 갔는데 그때에서도 경기 침체 이슈는 있었어요. 계속 있으면서 시장이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결국은 다 뭐로 해결했냐면 양적 완화로 해결했습니다.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10에서 25% 정도 증가했다는 이유로 미국 시장은 전전날 2.3% 빠지고 그 다음날 2.4% 빠지고 오늘은 몇 프로 빠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날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10.81%, 물론 막판에 좀 꼬랑질 달았죠. 8%대 빠졌는데 코스닥은 장중에 13.7%가 빠졌습니다. 저 코스닥이 12% 이상 빠지는 거 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10%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13% 이렇게 빠질 일인가. 이게 이제 저도 장중에서 했던 얘기지만 장 끝나고 나서도 기사가 계속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뭐 미국의 아래 공포다, 그러니까 리세션 공포,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장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얘기만 나와요. 비이상적이다, 폭력적이다, 과도한 폭력이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서는 코로나 때가 됐고, 근데 그때는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 당시 뉴스가 전 인류의 뭐 3분의 뭐 1이 뭐 사망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사망을 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충격과 도가니 속에서 그때는 빠졌던 거고, 경기 침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때 당시 빠졌었던 거고, 그 바로 전에서 2019년도에서는 일본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우리 다시 급락했었는데,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뭔가 악재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는 뉴스에서도 얘기하듯이 이유가 딱히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물론 빠질 수 있죠. 경기 침체 이유 1년 전에도 있었고 올 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올 1월 달에도 있었던 이슈고 뭐 작년에도 있었던 이슈고 2년 전에도 있었던 이슈고 3년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 뭐 중국의 경기 침체다, 미국의 경기 침체다. 이제는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늘 있어 왔지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는 거는 정말 보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빠졌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과거에서도 뭔가 악재로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서 결국은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을 안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항상 주가 관리를 해요.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주주들의 힘이 셉니다. 안 그러면 대표이사가 바뀌기 때문에 주주들의 힘들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당도 잘 챙겨주고 여러분들 알지만 그래서 주주의 권리들을 많이 챙겨주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이게 갑자기 빠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 비하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버틸 만큼 어느 정도 살짝 빠졌어요. 이 정도 살짝 빠지다가 이제 오늘 얼마나 빠지나 좀 지켜볼 텐데, 미국 주식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에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바닥을 미 증시에서 찾아야 될 텐데, 일단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한 부분들이 문제다라 그러면, 미국에서는 늘 했던 방법들은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지금 내린다 그러죠. 근데 늦었다라는 얘기로 떨어뜨린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금리를 이제 내릴 거고, 그리고 코로나 때에서도 그때 슈퍼 경기 부양책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 과거의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결국 미국 시장을 코로나에서 건져서 강력하게 뛰어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된다, 안 좋다, 망한다 얘기 나와도요, 망하는 상황에서 건져 올려서 올릴 수 있어요. 미국은 돈 찍어내는 나라 아닙니까? 열심히 돈 찍어 올리고, 뭐 군사력도 강국이고, 과학기술도 강국이고, 모든 게 지금 특히나 또 요즘 들어서는 반도체부터 해서 모든 제조업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미국에다가 직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도 다 그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맘만 먹으면 경기 침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을 믿지 않는다라 그러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빼놓더라도 경기 침체에서 언제든지 뭐 3천조를 부양을 하든 8천조를 부양을 하든 1경을 부양을 하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어쨌든 부양을 해서 결국은 또 올립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다라 그래서 계속 빠지지 않나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을 보면,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참 부럽죠. 우리나라 시장에 비하면 지금 아시아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혼자 빠진 건 아니니까 오늘 대만도 많이 빠지고요. 일본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다우존스는 한 요 정도에서 지금 전날 잘 지지를 했고, 오늘은 빠지겠죠. 근데 오늘 빠질 때 과연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일단 요걸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깨지려면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4.7% 이상이 빠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이슈로 그 정도까지 빠질까?
미국 시장 자체 내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증시가 특히 일본 증시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엔키리 자금 회수 때문에 걔네들은 많이 빠져서 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일본 시장을 따라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얼마나 빠지는가가 일단은 관점인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한 4%대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지금은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은 4%대에서 멈춘다라 그러면 나스닥도 하락연자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17,750을 돌파 안착을 했으면 좀 상황이 좀 달랐는데 여기를 저항 때 부딪히고 떨어졌는데 마찬가지. 좀 얘네들 떨어지는 것도 물론 오늘 많이 빠지면 좀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떨어지고 금요일 날 떨어지는 거는 저항을 돌파를 못 했으니까 저항 돌파, 고점 돌파 실패에 따른 일단은 흔들림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16,500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이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율 조정이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따져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15,500에서 16,000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만큼을 더 빠졌어요. 그림을 보면은 자 하락연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안 봐도 알죠, 여러분들 오늘 징그럽게 많이 봤으니까.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오늘 엄청나게 폭락할 것을 먼저 미리 반영해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투매를 한다라 그러면 이미 늦은 상황이고 과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서 미국 시장이 적당히 빠지는지,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거는 일단 꼬랑지가 달리는 거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랑지가 달리는지 그리고 이 전저점 자리가 여기 15,500, 200 뭐 이 정도 자리인데 이 자리를 무참히 깨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빠졌다가 꼬랑지를 달고 그리고 나서 내일서부터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려면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을 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본 거니까 아직 다우존스는 크게 안 빠졌습니다. 기술주들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 얘네들도 많이 빠진 상태인데 아직 더 빠질 폭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차트들이 자 보면 차트들이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들 이런 상황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지금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하는 이유로 이것저것 어쨌든 이유가 핑계를 대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나스닥 차트로 봐도 되고 지금 이 그림들이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이런 모양들을 갖고 있어요. 혹은 오늘 밤에 빠지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 모양에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서 만들어지고 또 반등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바닥이 나올 겁니다. 자, 즉 지금 시장이 갑자기 막 그렇죠? 갑자기 막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들은 탐탁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만약에 지네들도 많이 급락하게 되면 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얘네들도 좀 의연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정말 뭐 엄청난 뭐 예전에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뭐 아니면 뭐 어떤 은행이 아니면 무슨 뭐 기업이 뭐 도산한다든지 갑자기 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IT 기업이 뭐 회계 부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건으로 해갖고 이게 도미노식으로 무너진다면 모르겠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지금 불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콱 하고 빠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확 하게 빠지게 되면 미국 시장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요 항상 미국 시장은. 많이 빠지면 멱살 잡고 끌어올립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그럼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미국 시장 기침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많이 빠진 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등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 근데 과거에서 코로나 때 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본 경제 제재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기간 대비 많이 빠지게 되면 올라갈 때에서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빠지더라도 뭐 이번 주 정도 빠지게 되면 이 정도면 거의 클라이막스. 만약 내일 당장 바닥을 칠 수도 있겠는데 그럼 미국 시장이 근데 오늘 어떻게 빠지는가 좀 봐야 되는데 이 하락이 202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떨어지거나 추세가 꺾여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이런 흐름은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장으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악재로 인해서 단기 충격을 받게 되면 다시 시장은 그 이유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급반등을 주는 경우들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믿지 마세요. 미국 시장의 추세와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조정받은 지 한 달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 되게 되면 종목들이 싸다라는 이유로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실적들은 다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AMD도 최근에 실적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떨어지면은 무슨 뭐 우리나라 시장처럼 무식하게 이렇게 10%씩은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적당히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을 칠 거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거를 확인이 되면 그때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으셔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려면 미 증시의 반등부터 먼저 나와주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이 타이밍이 궁금하다,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도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강연을 시청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연회 소식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소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홀딩스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3,250원에 비중은 25%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부터 좀 짚어볼 텐데 종가를 살펴보니 9%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8,33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매수가를 우선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시장이 다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들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이제 걔네들이 일제히 이제 오르는 현상들을 과거에도 그랬고 나올 텐데 그게 당장 내일 나올지 내일 모레 나올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지 나온다 그랬죠.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좋다고 막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또 더 빠질 수가 있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일단 전저점 자리를 일단 지지를 하지만 이것도 지금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꼬랑지를 달지 않거나 아니면 좋은 얘기가 없거나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왜냐면 미국은 지금 난리가 안 났거든요,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가 난리가 난 거지 미국 증시는 전날 2.3% 빠지고 전전날 2.3% 빠지고 이 정도로는 뭐 패닉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들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엄청나게 아파하고 지금 골병 들어가고 지금 자기네들도 좀 어이없어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한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걔네들도 난리 났다고 하겠죠. 근데 걔네들 5%면은 우리나라 10% 넘게 빠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오늘 10% 빠진다? 금융위기도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경기 침체에 지금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또 미국에서는 또 자체내에서는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얘기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의견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더 빠져도 이 전저점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16,000자리, 뭐 15,000원 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리가 물론 산 자리는 고점에 샀지만 산 자리는 이쯤에서 좀 공략을 했지만 지금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내일 한번 만약에 시장이 더 빠져서 얘가 더 빠져도 그냥 버텨야 돼요. 안 빠지고 반등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빠질 줄 알았는데 어라 안 빠지네. 근데 내일 아침에서 반대 매매 나올 겁니다. 오늘 지금 상황들을 보면 반대 매매가 지금 아침에 내일 쾅 하고 떠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항상 그래요. 보나 안 봐도 압니다. 아침에 보면 전 종목이 막 하한가에 가 있거나 그래요. 내일 아침에 호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전 종목이 막 하한가가 있거나 막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뭔가 사태가 벌어지면서 있었을 때 삼성전자도 막 근데 삼성전자 하한가 호가는 풀려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보면 전 종목이 막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서 이제 장 시작할 때에서는 진짜로 하한가 가는 애들도 있지만 마이너스 뭐 15%, 20% 이렇게 됐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런 경우가 2번 연속이 그랬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2번 정도 그랬던 것 같고, 그 전에 금융위기 때에서는 3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한가 제도가 15%제였기 때문에 3번 갈 수 있죠. 하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점하한가 가고 뭐 또 하한가 가는 게 그때 당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어쨌든 아침에 호가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아침에 아마 개파락이 팡 하고 떨어질 거예요. 버티면은 이 전저점 지지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떨어질 때 거래가 없죠. 지금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안에 있는 호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장이 조금만 미국 시장이 반등 주겠다라는 모습이 뭐 이번 주 나온다 그러면 뭐 수요일 날 나올지 목요일 날 나올지 이거는 미국에 있는 뭐 파월한테 앨런한테 물어봐야 알 일이고 어쨌든 뭔가 좋은 얘기 나와서 미국 경제 침체 아니다. 아니면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미국 정부가 우리 돈을 뭐 한 8천조 뿌려버리겠다. 뭐 이런 좋은 얘기가 언젠가는 나오겠죠.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급반등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하락폭에 대비 많이 빠진 것만큼 또 반등을 주게 되면 또 올라올 수 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항상 떨어지게 되면 힘들 텐데 항상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폭락할 때는. 이 폭락하는 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주 나와야 2년에 한 번이고 근데 이와 같은 하락은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4년에 지금 오랜만에 지금 이런 폭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일 아침에서 급락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지만 버티셔라.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에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10,000원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때에서 다시 상담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에서 하락을 피할 수 없긴 했지만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요. 전저점 지지 후에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들어봤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SK 이노엔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4,100원에 20%입니다. 네, 64,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제약주이죠. 우선 실적은 2분기 양호하다라는 건 확인이 된 상태인데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 35,500원입니다. 자, 우선 매수가를 이탈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폭락장이라서 얘도 거기에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 갖고 있으신 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보니까 한 4년? 네, 3, 4년 됐어요. 3, 4년 정도 되셨죠? 네. 3, 4년 정도 됐을 때에서 우리나라 시장 뭐 하락하고 급락하고 뭐 폭락하고 뭐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에서도 버텼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거의 뭐 그때 당시 뭐 한국 증시 뭐 거의 망하듯이 막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니 뭐 중동 전쟁이니 다 겪은 상태에서 지금 왔다면 지금 그러니까 어제 오늘 빠졌던 이유가 딱히 그렇게 뭐 엄청난 이슈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급만 한번 볼게요. 이 주식이 뭐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전망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세계 경제가 망한다든지 근데 절대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더 강해지려고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이 스스로가 나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망해야 되겠어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가 파멸을 하고 스스로가 나라를 쪼개고 그래갖고 분산국가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발전들 계속 가져오게 될 때 그 안에 그 IT 기술들도 이제 계속 발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하도 시장이 빠져 이 얘기 싹 사라졌지만
제약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 그 인공지능 그 모델로 해서 계속 신약이라든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얘도 같이 있던 것 같은데 얘는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적도 슬슬슬 뭐 나쁘진 않고 실적도 잠깐 보면은 자, 커서세스를 보면은 슬슬슬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바닥에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해서 계속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시장 어렵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빠진다라 그러면 얘도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빠져왔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게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얘도 작년 2024년도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것도 막 맨날 빠졌던 종목이에요. 뭐 낙폭은 그게 크진 않은데, 근데 얘는 지금 살아 올라왔거든요. HK 이노엔도 1월 1일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버티세요. 매수가까지 올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이게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해도 뭐 1년 만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쉽지 않죠. 1년 만에 얘가 여태까지 해온 짓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안 올라가는 애가 갑자기 1년 만에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꿈 같은 일인데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제약주가 또 강세로 주게 되면 그럴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2년에서 4년, 그러니까 4년 사이클 안에 한 번씩은 강하게 움직여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테마주 움직이거나 주도주 바뀌는 거 보면 4년에 한 번씩은 움직였고 빠르면 2년에 한 번씩 움직였던 게 제약주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한 번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게 그게 2020년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면은 제약주에 또 강한 흐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만 더 그냥 꾹 참고 가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강하게 움직이면서 과거에 이거 제약주를 갖고 있으면 아실 거예요.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녹십자라든지 얘네들 진짜 징글징글하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막 한미약품도 막 100만 원 갖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 기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폭락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원래 저기 고점만 가면은 어쨌든 깨진 건 아니잖아요. 얘도 그런 종목에 한해서는 그런 쪽으로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1년만 더 가져가 보시고 일단 2년 안에는 복구가 되지 않을까. 사이클에 맞춰서. 자, 네, 일단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물론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될 테지만 장기간으로 좀 지켜본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회복을 해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KBI 메탈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4,020원, 비중은 30%입니다. 자, 우선 오늘 장 종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14%대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종가 기준으로 2,365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대응 전략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KBI 메탈은 저희가 매수가 회복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시장의 안정세가 먼저 찾아와 주는 게 먼저가 될 거고요. 자, KBI 메탈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좋게 봅니다.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게 보여요. 근데 이게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에서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위쪽으로 빨리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변동성도 심하고 아직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폭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폭락한다라 그래서 지금 저는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쭉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도 자, 보면은 지금 이쪽은 이제 전선사업부에서 지금 전선 관련주로 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슈는 계속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는 부분들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처음 갑자기 미국 시장 떨어져가지고 지금 처음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강하게 한번 올라왔고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는 깡총깡총 뛰는 애고 거북이는 깡총깡총 못 뛰죠. 그게 원래 그 태생서부터 얘가 움직이는 습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원래 그렇게 기어 다니는 그런 특징을 원래 가지고 있고 토끼는 이렇게 뛰듯이 종목들도 이렇게 뛰게 되면 이게 또 뛰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도 또 뛰고 또 떨어져도 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지금 4,000원대라서 그죠? 4,000원대라서 참 마음 아프게도 지금 이 하락을 견디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손실이 적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이었거나 그러면은 당장 던지겠지만 이게 수익이 큰 상태에서는 지금은 버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뭐 과거에 9.11 테러서부터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때라든지 그때도 다 지구 멸망하는 것 같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럽 신용위기 처음에 유럽 신용위기 나올 때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이라 그래가지고 유럽 다 망하고 미국 다 망하고 아시아 다 망하고 은행 다 망하고 모두 다 망한다 그랬었어요. 2010년도에. 그때 당시 그랬다고. 다른 전문가들이 그때 막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이거 말도 안 이거는 큰일 났다고. 부채가 막 국가 막 부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해결했냐면 최근에서도 이것도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미국이 옐런이 그랬죠. 그냥 빚은 쌓아놓고 그냥 양적 완화해가지고 언젠가 후손들이 뭐 100년 뒤든 1000년 뒤든 10,000년 뒤든 후손들이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리는데 저도 어이가 없었죠. 근데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참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왈구왈구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이게 안 좋다 좋다 얘기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 행복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만 왕따 시켜놓고 다 올라갔잖아요. 자, 다른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도 쿵쿵쿵 떨어져서 지구 멸망하듯이 계속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3,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뭐 당장 내일 회복하겠어요. 그래도 흔들렸다가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주가가 힘이 없던 게 아닙니다. 깡총깡총 뛰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고 지금 주가 많이 빠졌죠.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져도 시장이 다 그렇게 빠지는 걸 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빠졌으면 지구가 망할 것처럼 떨어졌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하게 되면 종목들이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죠. 종목들이 자꾸 올라가는데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30% 40%막 100% 올라가고 한 달 만에 다들 100%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보면 그럼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봤더니 돈을 풀어갖고 양쪽 하나에서 움직인다. 이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 지금 담아두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은 갑자기 종목들이 싸졌다라는 이유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3,500원 가면은 뭐 좀만 가면 또 4,000원 가고. 일단은 3,000원을 회복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 당장은 미국 시장이 오늘도 지금 선물 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마찬가지에도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버텨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제일 먼저 회복을 기대해야 되는 구간은 3,000원이다라고도 잡아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연회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누구나 시청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정수 전문가님의 강연회 시청하시면서 시장 흐름도 파악해 보시고 전략들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7,800원, 비중은 30%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시장 영향 받으면서 최저점을 좀 기록했다 보니까 전략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가를 살펴보니 14,88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17,80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은 좀 전에 봤던 종목과 좀 패턴이 많이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종목들은 뭔가 거래가 있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져도 이렇게 다시 또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폭이 있고 뭔가 변동이 있는 종목들은 원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졸졸졸 빠지다가 지금 저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반등 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지금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뭐 3만 원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지금 4%대에서 지금 5%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멈췄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5.2%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영향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대부분 종목들이 또 위협을 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빠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네들이 이만큼 떨어질 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5.2잖아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얘네들은 버틸만 해요. 좋게 얘기하면 얘네들 아주 주구장창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 놓고 요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떨어져도 되죠.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왕창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 준 척하고 이렇게 떨어진, 그러니까 아직 그거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떨어졌는데 오늘 5% 떨어지면 여기에 걸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5.2%. 그러면 전저점 지지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미국 선물은 더 빠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오늘 그냥 마이너스 한 8%까지 떨어졌다가 꼬랑지 달면서 여기 지지다 하고 반등 줘야지 하면서 꼬랑지 달면서 이렇게 반등 주고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럴 거면 이틀 동안 나눠서 떨어질 거면 차라리 오늘 한 방에 그냥 마이너스 장중에 8%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면 안 되죠. 이 저점 깨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꼬랑지 달고 뭐 7%로 끝나든 6%로 끝나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린 다음에 반등 주는 게 나은데, 어제도 미국이 지금 하락연자로 빠지려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LS 머티리얼 질문하신 것도 여기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17,800원이면 최근에 공략을 하신 건데, 이걸 싸다고 공략하지 말고 그냥, 사실 오늘 아침에서도 미국 선물이 안 좋았고 계속 그렇게 빠지면은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아침에서 마이너스 5%, 6%대에서 충분히 자를 수도 있었었는데, 어제도 지금 15% 빠지고 내일 반등 주면은 낙폭을 줄인 상태에서 뭐 손절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론 미국 시장이 5% 지금 빠지겠다고 지금 저렇게 위협 사격을 선물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빠지고 나서도 미국 시장은 밑에 15,200 언저리에 있는 그 자리 지지라인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지금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빠지면 3% 더 빠질 폭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쉽사리 반등을 주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바닥을 봐야지만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내일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는데, 오늘 대응 못했다면 하루 정도 더 떨어지는 거는 일단 버텼다가 반등 주면 그래도 16,000원대까지는 매수가 근처 좀 미치죠. 17,000원대 사셨다 그러니까 16,000원대까지는 반등이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 보이니까 거기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때에서 얘를 팔면 종목들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 교체해가지고 그 정도 폭으로 17,000원대에서 16,000원, 그 1,000원 정도 갭을 채울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어 보이니까 일단 시장만 반등을 주면은 어쨌든 덜 깨지는 게 중요하고, 반등 줄 때 어떤 종목을 교체할 건가, 또 이게 또 중요하니까 다시 또 상담을 올리시면, 왜냐면 이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거래가 많았거나 그러면은 이게 급반등하거나 25,000원 뭐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와서 좀 더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릴 텐데, 거래도 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올라와도 2만 원대에서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셉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자, 우선은 반등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2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좀 밀려날 위험이 있다 보니까요. 우선은 16,000원 선을 1차 반등 목표치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TCC 스틸 주셨고요. 매수가가 66,000원, 비중은 15%이다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선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 역시나 오늘 장에서 큰 하락을 보였죠. 15%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29,300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매수가가 66,000원인데 저희가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 여력이 많이 나오는 쪽은 최근에 갑자기 급락을 했던 쪽이거든요. 얘는 계속 빠지긴 빠졌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때문에 이거 원형 청정형 비슷하게 지금 빠지고 있네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원형 청정형으로 이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패턴이거든요. 차라리 빠질 거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반등을 주고 또 빠지고 그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빙글 돌려갖고 그렇죠? 이렇게 원형 천정형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반등을 줘도 또 떨어지고 반등을 줘도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지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저렇게 빠졌고 우리나라보단 낫지만 어쨌든 빠졌고 경기 침체 이슈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완전히 역대 최대급으로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66,000원까지는 당장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얘도 뭐 주식이라서 내일 아침에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느낌상은 그렇게 뭐 제일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게 오늘 미국 시장 마이너스 8% 빠졌다가 마이너스 6%로 들어주는 거, 꼬랑짓 하는 거. 그거 아니고서는 오늘 그냥 뭐 마이너스 5%에서 끝나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또 반대 매매 나오고 아침서부터 또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해 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66,000원에 있는 거를 지금에서야 손절하기에는 좀 그렇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4만 원대에서 한번 저항에 걸리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종목 교체를 노리시거나 거기에서 사실 지금에서 4만 원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42% 올라가는 거니까. 4만 원에서 한번 결정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자리는 좀 늦었습니다. 뭐 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버텨서 복구가 될 수 있는 테마가 있고 쉽지 않은 테마가 있는데 얘는 일단 쉽지 않은 테마로 좀 보여줘요. 원형 정정형. 뭐 쉽게 복구할 수 있는 테마들은 최근에 핫했던 이슈들이 있죠.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은 복구하기가 그래도 얘네들은 실적이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버팀목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일부 제약주 뭐 HK 이노엔도 있지만 그 외에서도 대형 제약주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들은 결국은 자리를 찾아가요. 흔들려도 많이 빠져도 그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빠진 거는 다시 그렇게 올라가고 테마 같은 경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이제 헤리스 테마 뭐 이런 것도 있고 트럼프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해가지고 이슈가 있는 것들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것들 조선주 조선 기자재 실적도 겸비되고 최근에 강했던 애들 해운주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선 테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있거나 하는 애들은 복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이슈에 좀 떨어져 있으면서 있는 애들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4만 원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쪽들로 좀 교체를 해서 시장이 어차피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맨날 빠질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맨날 경기 침체 때문에 맨날 10% 빠져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결국 이걸 또 돌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때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 그냥 냅두지 말고 중심 테마로 그러니까 테마 쪽에서는 대선 테마가 제일 핫했죠. 최근까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고민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이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강연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도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투매보다는 미증시의 바닥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고요. HK이노엔 바이오주 벼뜰 날이 분명 올 것이다. 보유 전략 들어봤습니다. KBI 메탈 지금은 버틸 시간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